그러면 살아있다가 뭐 했어요? 뒤졌어요. 무슨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죠, 보통. 시란 우리들의 생각을 짧은 글로써 리듬이 들어있게 표현한 문학이다. 시의 종류, 형식상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내용상 서정시, 서사시, 극시, 운율, 리듬, 외형률, 내재율, 음수율, 음율. 수학 2를 못하면 그냥 고등학교 수학 여기서 끝인 거야. 오늘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부분은 뭐냐면요. 오늘은 함수의 연속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함수 연속이에요. 여기서 연속이라는 건 그래프가 이어졌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연속이 반대면 뭐가 되겠어요? 불연속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그리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이어졌죠. 그런데 어떤 그래프는 가다가 이렇게 뚝 끊어져. 빵꾸가 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끊어졌죠. 이런 걸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얘를 바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몇 가지 기호를 좀 연습을 할게요. 우리가 그동안 x가 예를 들어서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범위를 쓰는 것도 좀 귀찮나 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호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여기 등호가 없죠? 괄호를 이렇게 소괄호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게 a가 있으니까 a, b가 있으니까 b에 이렇게. 왜 이런지 모르시면 안 돼요? 기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녀석은 이거고 앞으로 이 녀석을 보면은 그게 이거를 의미한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죠.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등호가? 없죠? 이런 걸 열려있다라고 해서 필기하세요.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구간이란 건 범위란 뜻인 거죠. 좀 더 볼게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번에는 등호가 둘 다 있죠? 얘를 이렇게 대괄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a, b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 녀석이 이 뜻이고요. 이 녀석을 보면은 이게 a부터 b까지란 뜻이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이번엔 등호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닫힌 구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번엔 x가 있고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다라고 합시다. 한쪽은 등호가 있으니까 닫혀 있어. 한쪽은 등호가 없으니까 열려 있어. 우리는 얘를 볼 때마다 닫혀 있는 쪽은 대괄호를 쓰고 a, 열려 있는 쪽은 소괄호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얘는 앞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반은 열려 있고 반은 닫혀 있으니까 반 닫힌 구간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반이 열려 있으니까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기호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봅시다. 밑에다가 y는 f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 제가 지금부터 여기다가 세 줄을 정리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 세 줄을 비워두고 밑에 거를 필기하세요. 좀 이따 정리할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내가 요거에 대해서 1번, 2번, 3번을 정리할 건데 여기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다시 정리할 거예요. 한번 X축, 그램 똑같아. X축이 있고요. Y축이 요렇게 있어요. 그래프를 제가 요렇게 그리고요. 요렇게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를 fx는 x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얘들아, 이 그래프는 x 이퀄 0에서 보자. x 이퀄 0점에서 이어졌냐 끊어졌냐?
x 이퀄 0에서 끊어졌죠.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여기 맞지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끊어진 거지. 여기서 이렇게 끊어졌지? 눈으로 봐도? 그럼 왜 끊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질문할게요. 얘들아, fx가 이거야. f0은 얼마냐? 없죠. 정의돼 있지 않죠. 왜? 아니 실제로 내가 0을 집어넣으면 그래프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잖아. 무슨 말이에요? 함수값 f0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면 그래프는 무조건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함수가 연속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값이 정의가 돼야 되겠구나.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림 또 그리세요. 뭐 크게 안 그려도 돼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지금 보기엔 이런 그래프가 굉장히 낯설어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그래프를 엄청나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럼 얘들아, 이 그래프는 x 이퀄 2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딱 봐도 x 이퀄 2에서 분명히 끊어졌지. 뭐예요? x 이퀄 2에서 불연속이구나.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얘들아, f2가 얼마야? 3. 왜 3이야? 내가 7을 이미 색칠했잖아. 여기다 이렇게. 맞지? 그럼 이번에는 함수값은 정의가 되어 있지만 불연속일 수 있대. 얘들아, 얘는 딱 보면 2를 기준으로 좌극한 요거도 안 썼네. 좌극한 얼마야? 3. 아니 얘들아 봐봐. 2보다 작으면서 2로 가면 함수값이 어디로 가? 3으로 가잖아. 좌극한 3이라고. 2보다 크면서 2로 가. 함수값이 어디로 가냐? 1로 가잖아. 우극한 얼마야? 1.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가 않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겠네요. 필기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한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럼 두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함수는 무조건 불연속이라는 겁니다.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어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빵꾸 난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다 까맣게 점을 색칠하고 여기가 3, 1, 4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이 그래프를 y는 fx라고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낯설어 보여 오늘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얘들아, 얘는 x 이퀄 3에서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그냥 누가 봐도 끊어졌지. 맞냐? 얘는 뭐예요? 불연속이지. 뭐 이건 헷갈릴 수가 없죠? 눈만 달려있으면은. 얘들아, 극한 값이 있냐 없냐? 있어요. 왜 있는 거예요? 보자고. 3보다 작으면서 3으로 가도 함수값은 4로 가잖아. 3보다 크면서 3으로 가도 함수값은 4로 가잖아. 좌극한 4, 우극한 4. 어때요? 같네요. 그럼 그래프는 분명히 끊어졌지만 극한 값은 얼마예요? 4라는 거야. 제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냐? 함수값은 얼마냐? 3일 때 1이죠. 이번엔 뭐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함수값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극한 값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둘이 같지 않으면, 함수값과 극한 값이 다르면 그 함수는 또 불연속이라는 겁니다. 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y는 fx가 어디에서 연속이려면, 맞아? 첫 번째는 일단 뭐 돼야 돼요? 일단은
함수값 FA가 뭐 돼야 된다? 일단은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두 번째는 뭐냐? 함수값만 정의되었다라고 해서 연속을 말할 수는 없대요. 뭐 해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질문 얘들아,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랑 뭐가 같아야 되냐? 나이스.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그래프로 알아봤지만 함수값이 정의되고 극한값이 존재된다라고 해서 연속은 아니라고. 그럼 뭐 돼야 되는 거야? 이건 A를 집어넣은 함수값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극한값이 같아야 됩니다. 밑에 우리말로 써주세요. 함수가 연속이려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오늘 요게 가장 중요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지금 1, 2, 3번으로 따로따로 정리한 거는 문제집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정리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결국은 3번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차피 함수값이 정의가 되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이 둘이 같을 거 아니야. 맞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3번만 기억하는 거예요. 뭐만 기억한다고? 함수가 연속이려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오늘은 이거 하나는 건지고 집에 가야 된다고.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다 이랬잖아. 맞아? 오늘은 뭐 기억하면 된다? 야, 함수가 연속이래. 근데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 거 아니야. 뭐라고 해야 돼?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이번엔 첫 번째 이건 뭐냐면은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봅시다. 첫 번째, y는 fx 플러스 gx가 있다라고 할게요. 뭐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 했냐면은 얘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었다라고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의 극한과 어떤 뉘앙스가 굉장히 닮아 있는데 보세요. 무슨 말인지. 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모르겠어. 얘도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두 개를 더했더니 연속이래. 됐습니까?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이런 느낌 아니야, 얘들아? 우리 이런 거 쓰잖아. 수렴인지 발산인지 몰라. 수렴 발산 몰라. 두 개를 더했더니 수렴이래. 케이스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죠. 뭐예요? 알고 봤더니 둘 다 수렴이었던가. 알고 봤더니 둘 다 발산이었다. 느낌 되게 비슷하죠? 다시 한번.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모르는 두 개를 더했더니 연속이다. 뭐 된다? 알고 봤더니 fx랑 gx가 둘 다 연속이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알고 봤더니 둘 다 불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한 거는 연속일 수가 있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리했던 수렴을 연속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발산을 불연속이라고 받아들인다. 얘를 다시 다른 관점으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더했대. 얘는 뭐 된다? 얘는 연속이다. 두 번째, 연속과 불연속을 더했대.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연속과 불연속을 더했대. 얘는 연속일 수도 있고 또는 불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설령 수학 1이 성적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수학 2는 수학 1과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수학 1이 좀 족밥이었어, 좀 못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수학 2와 별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경쟁을 시작하는 거야. 학교 학생 친구들하고. 알았지? 봅시다. 두 번째, y는
fx 곱하기 gx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 함수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다 이런 거야. fx가 연속, 불연속 몰라. gx도 몰라. 몰라를 곱했더니 연속이래. 이번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fx랑 gx가 둘 다 연속이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알고 봤더니 fx랑 gx 중에서 하나만 연속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는 연속이거나 불연속인 거죠? 세 번째는 fx랑 gx가 둘 다 불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곱한 거는 연속일 수가 있다. 얘를 또 다시 또 다른 관점으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연속과 연속을 곱하면 무조건 연속. 두 번째, 연속과 불연속을 곱하면 연속 또는 불연속. 마지막 세 번째, 불연속과 불연속을 곱하면 연속 또는 불연속.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연속함수의 성질 1번이에요. 1번. 1번이 있다는 건 2번도 정리하는 뜻이겠죠? 2번 밑에다 같이 정리할게요. 봅시다. 이번에는 연속 함수의 성질. 오늘은 내용이 지난 시간보다 적어. 얘를 2라고 할게요. 1번. 가장 많이 나오는 다항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다항 함수가 뭐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우리 이런 걸 다항 함수라고 합니다. 맞냐?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두 번째는 분수함수. 분수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y는 x분의 1 같은 분수함수도 있고요. 아니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분의 4x 플러스 5라는 분수함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분수함수가 있어요. 그럼 분수함수는 뭐 되냐? 분모가 0만 아니면, 분모가 0만 아닌 구간에서 무조건 연속이 됩니다. 세 번째,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근호, 루트를 근호라고 하죠. 근호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근호 안에 있는 애가 음수가 돼버리면 허수가 돼버리죠. 여기에서 항상 연속이 됩니다. 네 번째도 볼게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얘들아,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뭐였냐? 실수 전체에서 연속. 이번엔 다섯 번째, 로그 함수. 얘들아,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뭐였지? 양수였죠. 그래서 진수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무조건 연속이 됩니다. 이번엔 뭐냐?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겠죠. 보자. 뭐 그림은 그리지 마세요. 그리자. 보자. 내가 두 가지를 정리할 거야. 공간을 비워도. 밑에다 필기하세요. 볼게요.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고요. 어떤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대칭축은 3이라고 할게요. 됐냐? 근데 내가 너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야,
x의 범위가 3보다 크고 5보다는 작아 이렇게 말한 거야. 이 함수를 뭐 참고로 얘를 fx를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그럼 이 범위에서 이 범위라는 건 빨간색만 쳐다보면 되거든. 이렇게 되겠지 대충. 맞냐? 암산해봐. 최소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야? 없어요. 봐봐 이런 봐봐. 다시 한번. x축이 있어. y축이 있어. 이 점을 제가 1,2라고 할게요. 근데 그래프가 빵꾸가 난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 거야. 내가 너네한테 최소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최소값 얼마야? 없는 거죠. 아니 얘를 가장 밑에 있는 점을 이 점이라고 볼 수가 없대. 빵꾸가 났으니까. 얘가 최소값이 당연히 아닌 거잖아. 그럼 얘는 가장 밑에 있는 값이 막 2.000000001 뭐 이럴 것 같아. 한마디로 최소값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로 와서 최소값 없어요. 최대값은 없어요. 아, 이렇게 어떤 범위가 열린 구간으로 주어주다 보니까 최대 최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를 가지기 위해선 반대로 뭐 한다? 닫힌 구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괄호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A, B. 그래서 최대 최소를 가지기 위해선 구간이 닫혀 있어야 된다. 그림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래도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그래프가 이번엔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번엔 그래프가 4, 3, 5 이렇게. 이번엔 최대값이 얼마야 얘들아? 최대값? 없어요. 그쵸? 왜 없어요? 이번에는 불연속이라서 함수가 이렇게 끊어지는 불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대 최소 가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함수 자체가 연속 함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닫힌 구간이면서 최대 최소면 뭐 할 수 있다?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오늘의 마지막 정리. 뭐라면은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사이값의 정리. 참고로 오늘 그 테스트 볼 겁니다. 그런데 테스트 보기 전에 잠깐 공부할 시간 주면서 숙제 연구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럴 수 있어. 오늘 여기 단원을 진도를 다 안 끝낼 수도 있어. 개념은 끝낼 건데 문제 몇 개 남을 수 있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봅시다. 그럼 일단 우리가 사이값의 정리랑 얘와 한 세트로 묶이는 사이값의 정리의 활용이 있어. 얘는 별로 안 중요해. 누가 중요해? 사이값의 정리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사이값의 정리를 알기 위해선 일단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이값의 정리를 쓰기 위해선 첫 번째 닫힌 구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연속함수여야만 사이값의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자. 그림 그리세요.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고요. 여기쯤을 제가 A라고 하고요. A에 대한 함수값을 FA라고 할게요. 얘 좀 어려워. 여기 좀만 집중해. 5분 안에 끝나니까. 얘는 내용 자체도 좀 어려워.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여기를 F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할게요. 저 좀 보세요.
얘들아,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는 연속 함수는 졸라 많겠지.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고. 봐봐, 다시 한번 여기다 안 그릴게. 점이 하나 있고요.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는 그래프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럴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졸라 많은 그래프가 있겠죠. 그런데 FA와 FB 사이에 있는 이 사이란 말, 중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어딘가 사이쯤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K라고 합시다. 그럼 선을 요렇게 그을게요. 그럼 질문할게, 얘들아.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연속함수가 y는 k라는 녀석과 교점이 몇 개일까? 하나? 하나 이상이겠지. 왜냐면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으니까 최소한 한 번은 기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이럴 수도 있어. 교점이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최소한 1개는 됩니다.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C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말로 한번 써볼게요. 필기하세요. 똑같이 필기하세요. FA와 FB가 같지 않을 때, 그럼 FA와 FB 사이에 있는 값 K에 관하여, 말은 더 복잡해. K가 여기 있죠. K가 이렇게. K에 관해서 함수에다가 여기 C가 있죠. C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 값이 K가 되는, 즉 무슨 말이야? Y는 K와 Y는 fx가 만나는 점이라는 거야. 누가? 얘가. 맞냐? 얘를 만족하는 점 C가 몇 개 있다? 하나 이상이니까 적어도 1개 존재한다. 대신 또 중요한 거, 그놈의 C는 반드시 A와 B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현을 그냥 암기하세요. 마지막. 그럼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은 사이값의 정리에 활용. 얘도 당연히 활용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연속함수여야만 쓸 수가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어떤 함수가 있는데 내가 A를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양수야. B를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음수야. 맞냐? 그럼 얘가 위에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하고 밑에 있으면 뒤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살아있다가 뭐 했어요? 뒤졌어요. 무슨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죠, 보통. 됐습니까? 무슨 말이야? 살아있다가 뒤졌으면은 요단강을 몇 번 건넜다? 적어도 1번 건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3번 건널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살았다가 뒤지면 요단강 건너는 것처럼 내가 말하신 뭐예요?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면은 뭐가 된다? 0을 지난다는 거죠.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합니까? 걔를 방정식으로 바꾼다라면은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정리할게요.
내가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고 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은 다음에 두 개를 곱했더니 음수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양, 둘 중에 하나는 부호가 다른다는 거죠. 이거이면 이건 간단해요. 사이값의 정리에 의하여 fx는 0의 근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면 양이었다 음이던가 음이었다 양 되려면은 x축을 적어도 한 번은 지나야 되겠구나. 그럼 x축과 만나는 게 실근이니까 실근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하겠구나 이런 얘기인 거죠. 이따 문제 풀어볼 건데 생각보다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됐습니까? 무슨 말? 오히려 진짜 어려운 거는 앞에서 개념 설명했던 것들이 어려워. 얘는 사실 진짜 쉬워. 됐습니까? 고생했으니까 10분만 쉬었다가 문제 풀이부터 합시다. 일단 기억은 분모가 뭐예요? 1차 함수, 다항 함수. 분자가 뭐예요? 1차 함수, 다항 함수.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수 함수는 분모가 0 될 때 불연속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 분모가 0만 아니면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분모가 0 되는 x값이 얼마예요? 1. 그럼 이 함수는 그나마 1에서 불연속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함수가 모든 실수의 연속인 걸 찾으려면 이 함수는 다른 곳에선 무조건 연속이야. 1일 때만 그나마 불연속일 수 있다고. 맞냐?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봅시다. y는 fx가 x 이퀄 1에서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연속성을 조사를 해보자라는 거죠. 1에서만. 다른 데는 연속이야. 다른 데는 볼 것도 없어. 분모가 0 되는 곳만 그나마 불연속일 수 있는 거야. 거기만 조사하는 거야. 그러면 fx가 x 이퀄 1에서 연속인지를 조사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1을 집어넣은 함수값 f1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함수값과 극한값을 비교하는 거야. 같은지 다른지. 됐냐? 그럼 f1이 얼마냐 얘들아? f1 얼마야? 대답 좀 해라. 얼마? 2 되겠죠. 얘는 뭐 되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그럼 x가 1로 가니까 1이야 1은 아니야? 1은 아닌 거야. 1은 아니니까 1이 아니면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바로 쓸게. 그런데 바로 쓰긴 바로 쓰는데 아예 한 방에 인수분해할게. 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분모랑 분자가 둘 다 0으로 가니까. 무한소분해 무한소가 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1, x 플러스 1 되겠죠.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지우자고. 다시 1을 넣었어. 이거 얼마냐? 2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이 2였고 극한값이 2니까 둘이 어때요? 같네요. x 이퀄 1에서 연속이 있네요. 그 말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겠죠. 이렇게. 이번엔 니은 보자고. 니은도 마찬가지야.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인데서 불연속일 확률이 크다고. 그럼 이 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0만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100% 연속인 거야. 그럼 우리 뭐 하시는 거예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지금 니은 푸는 거예요. fx가 x 이퀄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연속성을 조사하는 거죠. 그럼 연속성을 조사하는 방법은 0을 집어넣은 함수값 f0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극한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을 비교하는 거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얘들아 F0 얼마냐? 0. 그 다음 지금 x가 0으로 가니까 다시 정리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0은 아닌 거잖아. 0은 아니니까 이 녀석이야. 근데 절대값이 있네? 아 짜증나지만 0보다 작을 때랑 클 때 나눠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맞냐 무슨 말이니?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라고 할 거고 좀 있다가는 리미트 x가 0보다 클 때라고 할 거야.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얘들아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냐 음수냐?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데리고 나오고 분자에 있는 x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x가 얘들아 0으로 가는 거니까 0이야 0은 아니야? 0은 아니야. 뭐 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냐 이거? 이게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이미 나가리네요. 왜? 함수값이 0 나왔잖아. 마이너스 1이잖아. 그거 좀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 x가 0보다 크대. 0보다 크면 얘가 양이냐 음이냐? 양. 그대로 나오겠죠. 분자는 x죠. 그럼 x가 0으로 가니까 0은 아닌 거니까 약분할 수 있다. 얼마냐? 1. 얘가 1 되는 거고. 다 다르네. 원래 다 똑같아야 되거든 이게. 원래 연속이려면 집 한번 보세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이 세 개가 완벽히 똑같아야 돼. 그래야만 연속이야. 하나만 달라도 불연속이야. 다 다르죠? 니은 불연속이죠. 니은 야 디귿은 얘들아 연속일까? 눈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디귿은요. 뭐 필기하지 마. 미안한데. 해도 되는데. 야 디귿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불연속이에요. 왜 불연속이에요? 분모가 0 되는 값이 있냐 없냐? 있죠. 내가 너네한테 물어볼게. 분모가 0 되는 x값이 지금 암산하면 마이너스 1과 1이잖아. 질문할게요. f-1 얼마일까요? 없는 거예요. 님들아. 봐봐. 1분의 0은 0이죠. 이건 맞죠. 근데 0분의 1은 수학에서 안 써. 0분의 0도 안 써. 분모가 0인 건 정의하지 않습니다. 수학에서. 맞냐? 하나 더. F1은 얼마냐?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정의되어지지 않는 거야. 디귿은 볼 것도 없이 불연속이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리을은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프. 양수에선 이거래. 그럼 양수에 저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맞냐? 얘가 뭐예요? y는 루트 x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래. 그럼 마이너스 x는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초록색. 색칠. 이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연속. 이어졌잖아. 연속. 그래서 리을은 연속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연속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아까 기억은 왜 그래프를 안 그렸는데요? 기억은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 귀찮아서 그래. 아시겠죠? 가능하시죠? 다음 문제 봅시다. 봐봐 얘들아 봐봐. 3으로 갈 때 극한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봐봐. 3보다 크면서 3으로 가면 함수값이 어디로 가냐? 0. 맞아? 3보다 작으면서 3으로 가면 함수값이 어디로 가냐? 0. 아니 봐봐 얘들아.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야? 3,0이지. 헷갈리면 지금 우리가 점들이 3,0을 향해서 가잖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함수의 극한은 함수값, 즉 y좌표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얘가 당연히 무슨 값입니까? 극한 값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얼마예요? 얼마야? 빵! 그런데 1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틀린 말인 거죠. 요 문제는 이 기억은 오늘 배운 게 아니라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푸는 문제였습니다. 볼게요. 또 이제 보세요. 맞는 말이죠. 보자. 니은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 말이에요? 봐봐. 1보다 크면서 1로 가면 함수값이 어디로 가? 2로 가잖아. 1보다 작으면서 1로 가면 함수값이 어디로 가냐? 1로 가잖아. 요건 어디로? 요건 2로 갔잖아. 1로 갔잖아. 좌극한 우극한 같아 달라? 다르죠.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또 보자. 디귿. 얘들아 이거 너무 쉬워. 끊어진 데가 몇 개 있니? 몇 개 있냐? 세 군데 있죠. 여기에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풀어볼게요. 160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요만큼만 쳐다봤더니 분모가 얼마예요? x-2죠. 됩니까? 그럼 일단은 저 x-2가 0이 되면 무조건 불연속입니다. 첫 번째 x 얼마예요? x가 2가 되겠죠. 제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봤을 때 아니 얘들아 일단은 얘를 한번 통분해볼게요. 통분하면 뭐 되는 거예요? x-2로 통분할게요. 그럼 얘와 얘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겠네요. 요거 맞냐? 그 다음에 뭐 되겠어요? 분자는 1이니까 1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 번분수를 풀면은 안쪽에 있는 애들 곱한 게 분모로 바깥쪽을 곱한 게 분자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x-1 제곱에 x-2가 되겠죠. 맞냐? 그럼 분모가 0 되는 x값이 얼마 있냐? x는 1이 있겠죠.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럼 끝. 그럼 두 개가 답이 되겠죠? 아, 개수만 구하는 거구나. 두 개가 답이 되네, 두 개. 됐습니까? 뭐 큰 좋은 문제 아닌 것 같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함수 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볼게요. 보자 얘들아. 분모 뭐예요? 다항함수, 연속함수. 분자 뭐예요? 2차 함수, 다항함수, 연속함수.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는 분모가 0일 때만 불연속일 수 있는데 1에 대해서 뭔가를 정의 내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얘는 뭐예요? 1에서만 그나마 불연속일 수 있죠.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요. 아, 나는 그나마 1에서 이 녀석이 불연속일 수 있지 않을까 의심을 했는데 그마저도 연속이래. 필기하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y는 fx가 결국 x 이퀄 1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그럼 우리 오늘 얘들아 다 필요 없고 하나는 건져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집에 가는 길에 뭐 하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거라고. 연속이야. 뭐랑 뭐가 같아야 되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이거 하나 건지고 집에 가자고. 그러면 1을 집어넣은 f1 함수값과 이제 뭐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f1이 얼마냐 얘들아? f1은 여기 1일 때는 b라고 했으니까 f1은 b예요. 그 다음 얘는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로 가는 거지 1이야 1은 아니야. 1은 아닌 거야. 엄밀히 말하면. 1은 아닐 때 이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3 되는 거죠. 둘이 어때야 되냐?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냐? 그럼 결국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이용해서 이 녀석의 극한값만 구하면 그게 b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럼 정리하니까 1로 갔어요. 1로 왔어요. 분모 어디로 가냐? 빵 0으로 가는 거죠. 1을 집어넣었어요. 분자 어디로 가냐? 마이너스 2 플러스 a로 가겠네. 됐냐? 그럼 분모가 0으로 갔어. 근데 만약에 분자가 미친 척 0으로 안 간 거야. 그럼 아까 우리 무한소분의 상수가 뭐였냐? 얘 뭐였냐?
부정형? 아, 절대 안 돼. 그렇게 대답하면요. 봐봐. 잘했어.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무한소를 볼 때 너네들이 봐봐. 무한소 볼 때 머릿속으로 0.00000000001이야. 이것 분해. 상수라고 돼 있어. 여기 뭐 대충 5라고 하자고. 아니 이 숫자는 클까 작을까? 이거 졸라 큰 거예요. 맞냐? 그러니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그래서 무한소분의 상수는 둘의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무한대, 둘의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예요. 내 말은 얘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미친 척 0으로 안 가면 발산한다고. 근데 우리 수렴해야 되잖아. 분자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럼 A 얼마냐? 2 되는 거죠. 그럼 요 2를 여기다 뿅 집어넣고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할게요.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해. 맞냐 얘들아? 여기에 2를 집어넣고 얘 바로 이거 인수분해 할게요 여러분들. 맞냐? 뭐 되는 거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 우변엔 누가 있겠냐? 누가 있겠냐? b가 있겠죠. 여기가 b 여기 있잖아. b.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야 진짜.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우는 거죠. 다시 일렀어요. 뭐 되겠어요? 좌변은 4 되겠죠. 우변 당연히 b가 되겠죠. b는 4예요. a, b 구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일단 지금 문제에서 x equal n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그럼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함수값과, 우리 오늘 배운 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잖아. 그런데 가우스가 있을 때는 가우스 안에 있는 녀석이 4로 간다 하더라도 4보다 크냐 4보다 작냐에 따라서 결과가 무지막지하게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3보다 작으면서 3으로 갈 때 가우스 x래. 이번에는 리미트 x가 3보다 크면서 3으로 갈 때 가우스 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언뜻 봤을 때 위에 거랑 밑에 거가 졸라 비슷해 보여. 왜? 어차피 x가 3으로 가니까 얘도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우린 극한에선 어디를 막 걸어가는데 어떤 방향에서 그 목적지를 가냐도 중요한 거야. 내가 여기서 봐봐. 내가 결국은 범계역을 갈 건데 학원가 사거리에서 범계역을 가는 것과 평촌역에서 범계역을 가는 건 다르다라는 거야. 완전히. 맞냐? 내 말은 분명히 얘도 3으로 가. 칠판 보세요. 책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칠판만 보세요. 얘도 3으로 가. 근데 둘 다 3으로 간다라고 해서 결과가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 얘는 3보다 작잖아. 마음속으로 2.9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우스 2.9 얼마야? 2야. 3보다 크잖아. 3.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가우스 3.1 얼마야? 3. 완전 다르잖아, 결과가. 내 말은 특히 가우스 기호는 어떤 방향에서 가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 맞냐? 다시 하나만 하는 거지. 봐봐. 내가 만약에 리미트 x가 3보다 작으면서 3으로 갈 때 x제곱, 리미트 x가 3보다 크면서 3으로 갈 때 x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고. 그럼 이렇게 다항함수가 있다라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다항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점을 예를 들어서 3,9라고 하자고. 근데 이런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함수니까 3보다 크면서 3으로 가든, 맞냐? 3보다 작으면서 3으로 가든 어디를 향하냐? 9를 향하지. 그러니까 이런 다항함수 같은 연속함수는
어디에서 3으로 가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그냥 둘 다 구라는 거야 이렇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얘는 민감하다라는 거 가우스는. 맞냐? 그러니까 다시 일로 와서 fx가 x 이퀄 n에서 연속이래. 근데 이 함수가 그냥 다항함수라던가 연속함수였다라면 그냥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 그런데 가우스란 기호를 쳐다보면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n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뭐 하시는 거예요? 리미트 x가 n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연속이란 말을 보면서 어떨 때는 이런 얘기야. 어떨 때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이렇게 봐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함수값과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떨 때는 이렇게 문제에 따라 달라요. 어떨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는 가우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맞냐? 그럼 보자. 이제 n을 집어넣었어요. 가우스 n은 얼마야? 가우스 n은 얼마냐? 다시 해봐. n이 자연수야. 어차피 자연수 n이라고 돼 있지? 나 봐봐. 가우스 1은 얼마야? 가우스 2는 얼마야? 나 좀 보세요. 별아, 나 좀 보자. 가우스 3은 얼마야? 가우스 4는 얼마야? 가우스 n은 얼마야? n.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n 집어넣으면 가우스 n은 n이니까 이 녀석 뭐 되는 거예요? n제곱. 또 n을 집어넣었어요. 가우스 n 얼마야? n 마이너스 3n 더하기 4야. 얘를 가지고 얘가 힌트예요. 대답을 잘 해보세요. 리미트 x가 n보다 작으면서 n으로 가면은 가우스 x가 얼마일까? 나이스. 너무 잘했어요. n-1입니다. 1씩 작아진 거잖아 지금. 그럼 지금 n보다 작잖아. 얘를 가우스에 집어넣었어. 가우스 x가 뭐가 된다? n-1. 그럼 뭐 되는 거야 결국은? 얘가 n-1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배에 여기는 가우스 x가 있는데 n보다 작잖아. 얘가 뭐 된다? n-1. 그래서 얘가 n-1 되고 뒤에 있던 플러스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꽤 어려워요. 숙달되면 되게 쉬운 문제야. 처음에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 또 보자. 이번엔 n보다 크대. 야, n보다 크면 가우스 x가 뭐 되겠냐? n 되겠지. 뭐 되는 거예요? 얘가 n제곱. 맞냐? n보다 크죠?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n 더하기 4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다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어차피 얘랑 얘는 같네? 그럼 그냥 이 두 개만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냥 요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얘 그냥 버려도 돼? 얘니까? 그러면 전개하면 n제곱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5n 그 다음에 더하기 1, 3 뭐 되는 거예요? 8 되겠다. 8 이거는 얘는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 n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5n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얘랑 만나서 2n 4를 이항시키면 4n 얼마예요? 2가 되겠죠.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17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만약에 우리 어떤 문제가 AX는 B다 이런 식으로 있어. 근데 X가 얼마냐? A분의 B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뭐 됩니다. 진짜. 절대 안 돼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범위를 나누셔야죠. 아, x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 미친 거 아니야? 왜 x야? 죄송합니다. a를 가지고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나눠가지고 0이 아니란 보장이 있으면 양쪽을 a로 나눠서 x는 a분의 b가 되겠죠. 그치? 다시 보자. 나는 지금 얘를 가지고 fx는 하고 정리하고 싶어. 그럼 뭐 하고 싶어? 얘를 딱 보자마자 양변을 x-1로 나누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맞냐? 그럼 뭐 하셔야 되겠어요? 필기하세요. fx는 우리는 빨간색에 있는 녀석이 0이 아니어야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린 수학에서 양변에 뭔가를 곱할 때는 0이던 0이 아니던 조심할 필요가 없어. 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할 수 있다. 근데 뭘 조심해야 돼? 우리는 나눌 때 조심해야 돼. 왜? 0으로 나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x가 1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럼 x가 1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야. 나눌 수가 있어. 뭐 되는 거예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x가 1이야. x가 1이면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이 0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가지고 f1을 구할 수가 없어. 뭐야 그냥 f1인 거야. 모르겠으니까 지금 이렇게. 1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됐냐? 무슨 말인지?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잖아. 봐봐. 1차 함수 연속함수, 2차 함수 연속함수. 연속분의 연속은 분모가 0만 아니면 연속이라고. 그럼 얘는 그나마 언제 불연속일 수 있냐? 그나마. x가 1일 때만 그나마 불연속일 수 있는데 출제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나마 의심이 갔던 1에서 마저 y는 fx가 x 이퀄 1에서 마저 뭐 된다?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1을 셀이 집어넣은 함수값 f1과 그 다음 이번에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극한값이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요거 이해됐냐 얘들아? 그럼 f1이 얼마냐? 몰라. f1을 구하는 거야 결국 문제에서. 그럼 얘만 졸라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이야 1이 아니야? 1이 아니죠. 1로 가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1이 아니면 fx가 이거니까 여기다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럼 x가 1로 가네? 분모 어디로 가냐? 0으로 가지.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냐? 0으로 가야 됩니다. 왜? 무한소분의 상수가 되면 안 되니까. 발산하니까. 그러면 a는 3. 요 3을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요 다시 쓸게요. 뭐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되겠죠. 맞냐? 뭐 다시 1을 넣어봤자 0분의 0꼴 되겠죠? 뭐합니까? 다항식은 인수분해, 분수식은 통분, 무리식은 유리화. 왜? 무한소분의 무한소는 부정형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인수분해하면 x-3, x-1 되겠죠. 요 녀석이 지워지고 다시 1 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과 결국은 이 녀석이 같아야 되는 거죠. f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보자. 1번부터 볼게요. fx가
1차 함수 다항함수입니다. gx는요 2차 함수 다항함수입니다. 칠판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할 때는요. 이렇게 다항함수랑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요. 얘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그럼 당연히 연속인 녀석과 연속인 녀석을 이렇게 뭐를 곱하던 더하던 빼던 이런 애는 당연히 뭐 됩니까? 연속이 됩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항함수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다항함수 안에다 다항함수 집어넣은 거야. 또 다항함수죠.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함수입니다. 3번을 볼게요. 3번은 실제로 식을 써보면요. 얘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분의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불연속일 수 있는데 얘는 0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잠깐만 인수분해가 안 되길래 머릿속으로 판별식을 써봤더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 되는 거예요? 뭐 되냐? b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1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음수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은 얘가 판별식이 음수라는 거는 그래프로 따지면 x축이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다는 거죠. 0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모가 죽어도 0이 안 되니까 그냥 얘는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연속입니다. 그래서 3번도 연속. 5번 먼저 할게요. 다항함수랑 다항함수를 곱했어. 당연히 다항함수죠. 그러니까 뭐 되는 거예요? 연속. 답은 4번이 되겠죠. 왜 4번이에요? 4번은 식으로 써보면은 x-5분의 얘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되겠죠. 분모가 0이 되냐 안 되냐? 되네.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예요? 5죠. 여기에서 불연속인 거야.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답 몇 번? 4번이 답인 거죠. 신경 쓸 거는 그나마 헷갈리는 건 3번이었네요. 3번은 0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된 거예요? 판별식이 음수여서 항상 양수니까. 됐습니까? 다음 줍시다. 보자. 1번. 불연속이 되는 건 얘들아 몇 군데냐? 두 군데. x가 얼마일 때? 0일 때랑 1일 때. 1번은 어때요?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봅시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는 여기쯤에 이렇게 있겠네. 여기에서 최소값이 있냐? 있냐 없냐 최소값?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최소값 없죠. 왜 없는 거예요? 여기가 최소값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빵꾸 났으니까 이 값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최소값 없습니다. 칠판 보세요. 별아. 3번.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3번. 3번 너무 쉽다. 맞냐 틀리냐? 맞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1로 가도 여기로 가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가도 여기로 가는데 요점의 y좌표가 1이니까 극한값은 1이다. 맞는 말. 됩니까? 4번은 맞냐 틀리냐? 4번. 4번 맞냐 틀리냐? 맞죠. 존재하지 않죠. 왜? 1보다 크면서 1로 가면 극한값, 우극한이 1 되고 1보다 작으면서 1로 가면은 극한값이 3 되죠. 그러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마지막 5번. 0과 3 사이에서 최대값 있냐 없냐? 있네요. 원최대예요. 여기서 최대가 되는 거죠. 요거는 맞는 말 되면서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가능하시겠죠? 183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갑자기 얘를 왜 보기를 필기라고 했냐면은 이런 문제는 보기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앞으로 이런 꼬라지의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필기하세요. 사이값의 정리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고요. 그냥 졸라 쉬워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 뭐였어요?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살짝만 복습할게요.
어떤 거를 집어넣었더니 양수,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음수, 양이었다 음이면 이렇게 되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생길 테고요. 이 점의 x좌표가 근이고요. 이 근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게 존재한다. 이렇게 됐었죠. 맞냐? 한마디로 우리는 양수와 음수로 바뀌는 그 지점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찍 그려. 이 문제는 그냥 풀 수 없고요. 보기를 이용해야 돼요. 제일 작은 숫자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눈에 보이는 숫자를 다 써야 돼. 0, 1, 2, 3, 4.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들을. 됩니까? 보기 있는 숫자 다 써야 돼? 보자. 얘들아 이제 보자. 여기에다가 봐봐. 우리가 이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은 y는 2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가 0이니까 y는 0이라는 x축을 그린 다음에 두 그래프의 교점이 실근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3차 함수를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고. 뭐 한다고? 함수값을 이용한다고. 그럼 내가 지금 y는 2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볼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어려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봐봐.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것만 알면 돼. 뭔지 알 필요 없어. 밑에 찍으면 돼. 아무 데나 밑에 찍어 점을. 0을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x축 밑에만 점을 찍으면 돼. 이렇게. 1을 집어넣었어. 양수야 음수야? 1 집어넣으면 음수. 2 집어넣으면 양수냐 음수냐? 양수. 3 집어넣으면 양수. 4 집어넣으면 양수. 이렇게 되겠죠. 맞냐? 근데 우리는 봐봐.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는 정확히 못 그리겠지만 3차 함수, 다항함수, 연속함수네? 점들을 대충 이어. 대충. 그럼 x축과 만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어디와 어디 사이냐? 1과 2 사이겠죠. 그럼 x의 범위가 1과 2 사이인 거야. 그럼 얘를 구간으로 표시하면 답 몇 번이냐? 3번이 답이 되겠죠. 얘를 표시하면 얘는 열린 구간이니까 1,2로 표시할 수 있겠죠. 답이 3번이야.